색채 체계의 이해 과목의 마지막인 색채 조화론과 배색 기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한 색채 조화론은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저드의 색채 조화론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드는 1955년에 논문으로 색채 조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색채 조화는 좋고 싫음의 문제이며 정서 반응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 동일인이라도 때에 따라서 다르다. 결국 색채 조화는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이 저드보다 이전에 많은 색채학자들이 이야기한 색채 조화론 중에서 인정되는 원리를 네 가지로 정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질서의 원칙, 친근함의 원칙, 유사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네 가지입니다.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에서는 요 네 가지의 원칙만 알고 있으면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자, 질서의 원칙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 구성된 색 공간 내에서 규칙적으로 선정된 명도, 채도, 색상의 조화는 조화롭다입니다. 오스트발트나 요하네스 이텐의 색채계처럼 규칙적인 공간 내에서 질서 있게 색을 뽑았으면은 조화를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친근함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연 경관처럼, 중요한 건 자연 경관이에요. 자연 경관처럼 사용자의 환경에 익숙한 색은 친밀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조화롭게 느껴진다는 원칙입니다. 유사성의 원칙은 어떤 색도 공통성이 있으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색상에서 유사성이 있거나 색조에서 유사성이 있다면 그 색들은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고요. 명료성의 원칙은 색의 관계가 애매하지 않으면 명쾌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애매한 것, 명료하지 않은 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혼돈은 결국 조화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색의 관계가 명쾌하면 좋아한다는 이론입니다. 자, 요거 네 가지의 원칙 기억해 두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학자들이 이러한 원칙에 관련된 색채 조화론들을 얘기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셀은 1905년에 색채 그 시스템을 발표하면서 색채 조화론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셀의 색채 조화론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균형을 이루는 것이 조화롭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 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상환을 구성하든 명도를 구성하든 채도를 구성하든 그 색과 색 사이가 시각적 등간격이 구성이 되어 있죠. 등간격. 그죠? 눈으로 봤을 때 지각적으로 간격이 차이가 일정해 보인다. 그 일정한 그 색 공간 내에서는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균형이라면은요. 이 색상과 색상에서 색상환에서 서로 반대 위치에 있는 색상은 우리 혼합하면은 무채색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때 이 무채색은 명도 5의 무채색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명도 5의 회색은 아스팔트 그레이 정도 되는 것인데요. 건조된 아스팔트 그레이 정도 되는 회색인데 이 회색을 보고 있자면은 우리 눈이 가장 평온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균형을 이루는 색이라면 서로 색상환의 보색에 있는 것처럼 명도 혼합되었을 때 명도 5를 만들어내는 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명도 5를 기억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밸런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명도와 채도의 비례 반비례하도록 면적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은 그러니까 선명한 노랑이라든가 선명한 주황처럼 명도가 높고 채도가 높으면은 주목성이 높아요. 주목성이 높아. 그래서 그 색이 우리 시선을 많이 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색하고 명도와 채도가 낮은 어두운 남색 같은 것을 사용한다면 이거를 사용할 때 있어서 면적의 비도
차이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명하고 밝은 색은 적은 양으로, 어둡고 채도가 낮은 색은 많은 양을 사용해 줘야지만이 시각적인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명도 5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오스트발트도 색채계와 함께 색채 조화론을 발표를 했는데, 오스트발트의 색채 조화론의 핵심은 질서입니다. 조화는 질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서를 얘기하냐면, 이런 색 공간에서 규칙적으로 뽑아 쓴 색들은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 첫째는 무채색의 조화입니다. 무채색 축 여기 있죠. 그저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A 줄여서 A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자, 검정과 흰색의 혼합만으로 백을 이루는 이 모든 색들은 무채색인데요. 무채색에서 규칙적인 간격으로 색을 뽑았으면 조화롭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일한 색상에서 즉 등색상 삼각형에서 등백 계열, 그러니까 블랙과 순색을 연결하는 이 등백 계열에서도 질서 있게 뽑았으면, 여기 등백 계열에서도 질서 있게 규칙적으로 색을 뽑았으면 조화를 이룬다는 거고요. 등흑 계열, 화이트와 순색을 연결하는 이 등흑 계열에서도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색을 뽑아 쓴다면은 그것은 조화롭다는 얘기입니다. 자, 등순 계열은 화이트와 블랙을 연결하는 무채색과 평행한 축에 있는 이런 색들이죠. 걔네들끼리도 규칙적으로 색을 뽑았으면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자, 등가치 계열은 색 입체를 수평으로 분리를 했을 때, 잘랐을 때 하나로 보이는 등가 색환이라고 얘기를 했죠. 등가치 혹은 등가 색환에서 질서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색을 뽑았으면은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채색 조화, 등백 계열에서 조화, 등흑, 등순, 등가치 계열이 각각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요하네스 이텐도 색채 조화론을 발표했습니다. 요하네스 이텐은 원색 3개를 이용해서요. 12색상환을 만들고 거기에서 내접하는 삼각형, 내접하는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끼리 사용을 하면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자, 일단 입의 색은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는 색이죠. 자, 이거 역시 질서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색과 색 사이의 간격이 균형 있게 질서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인접보색은 요 직접적인 보색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있는 보색과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요것은 삼배색하고도 같은 얘기예요. 내접하는 이등변 삼각형이나 정삼각형을 사용을 하면은 색과 색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죠. 자, 요거는 요 인접보색은 이 꼭지점의 색을 기준으로 좌우 간격이 일정하고, 정삼각형이라면은 색과 색 사이에 모두 다 간격이 일정합니다. 자, 사배색도 마찬가지겠죠.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꼭지점에 있거나 직사각형의 꼭지점에 있다면은 색과 색 사이의 간격의 그 반복이 일정합니다. 자, 5배색, 자, 내접하는 오각형 혹은 6배색, 내접하는 육각형으로 꼭지점에 있는 색을 사용하면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요하네스 이텐의 색채 조화론도 질서를 지키면 조화롭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파버비렌의 색채 조화론, 이것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파버비렌은 요하네스 이텐의 색채 조화론을 조금 더 간략화시켜서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자, 요하네스 이텐은 화이트, 블랙, 그리고 순색을 혼합해서 간단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색역을 만들고요. 그 7개의 색역 중에서 조화는 바른 연속의 미라고 해서 직선을 이루는 영역들끼리 사용하면은 조화롭다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총 8개의 조화를 이루는 영역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것처럼 5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일단 화이트, 그레이, 블랙의 바른 연속은요, 훌륭한 건축적 질서를 이루는 배색이다. 무채색의 조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이트 틴트 컬러의 영역에서 색을 뽑았으면 질서 있게 뽑았으면은 가장 매력적인 색채 조화입니다. 디자인에서 즐겨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화이트 넣고 이렇게 밝고 깨끗한 색들하고 함께 사용하는 거 얘기합니다. 칼라 쉐이드, 암색이죠. 칼라 쉐이드 블랙을 사용하면은 강인함과 힘이 느껴지는 배색이고 바로크 시대 거장의 실내 그림에서도 보이는 배색입니다. 자, 뭐 렘브란트라든가 카라바조의 그림에서 보면은 선명한 노랑, 빛을 받는 부분에서부터 점점 어두워지면서 브라운이나 아니면은 그린 어두운 그 카키 계열 쪽으로 색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검정까지 이뤘을 때 보이는 배색입니다. 자, 틴트톤 쉐이드는 순색과 무채색을 없애고 그 중간에 있는 채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명도 차이는 있더라도 채도 차이가 적어서 세련되고 미묘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배색입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푸마토 기법의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배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보면은요, 밝기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채도의 색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차분해 보이고, 차분해 보인다는 것은 고상하고 미묘하고 따라서 세련되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자, 틴트톤 쉐이드의 배색. 자, 화이트 컬러 블랙은 바른 연속은 아니지만은요, 여기에서 삼각형의 세 개의 꼭지점에 있는 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이트와 블랙을 사용하고 순색을 사용하는데 이때 순색은 적은 양으로 액센트 컬러가 되도록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슈브렐이라고 하는 색채 연구자도 색채 조화론을 발표하였습니다. 1839년인 것으로 봐서는 먼셀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발표를 했고요. 이 슈브렐은 화학자예요. 사실은 화학자이고 염색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고블랭 염색기술소에서 직조를 하다 보면은 색채 대비에 의해서 혹은 혼색에 의해서 원래 의도했던 것하고 색이 달라 보이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다 연구를 했는데요. 그것을 공부하다가 이제 색채 조화론을 발표를 합니다.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쉐브렐의 색채 조화론은 동시 대비의 원칙. 그러니까는 색채를 대비를 시켰을 때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접 조화, 보색 조화, 근접 보색, 등간경색 조화,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오스트발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요하네스 이텐의 색채 조화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죠. 자, 도미넌트 컬러 조화라고 해서 주조색의 조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색유리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필터를 사용해요. 필터를 사용해서 보면은요, 주황색 필터를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색이 주황 느낌이 들잖아, 그죠? 전체적으로 주조색 하나를 사용한 것처럼 되어 있으면은 도미넌트, 지배적인 효과에 의해서 그 주황이라고 하는 그런 지배적인 효과에 의해서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자, 세퍼레이션 컬러 조화는 두 색이 어울리지 않을 때 그 사이에 하양이나 검정으로 분리를 해주면은 각각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원색 배색은 물감의 삼원색을 사용하는 것이 중간색을 사용한 배색보다 조화롭다는 겁니다. 물감의 삼원색 뭐가 있어요? CMY가 있잖아. 그렇죠? 마젠타와 옐로우 혹은 마젠타와 시안, 그 다음에 시안과 옐로를 사용하는 것이 2차 색인 그 레드라든가 마젠타와 레드라든가 아니면은 시안과 레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화롭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루드의 색채 조화론입니다. 루드는 광학자예요. 광학. 물리학자인데 그 중에서 빛을 다룹니다. 루드의 색채 조화론은 광학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이게 조금 어렵게 이해될 수도 있는데 이 사진 한 장이면은 끝나요. 자, 나뭇잎은 그냥 연두색이에요. 원래 봄에 나뭇잎은 연두색인데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은 밝은 연두로 보이고 빛을 덜 받는 부분은 이렇게 초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겹쳐져서 어두워진 부분은 청록에 가까워 보입니다.
색상환이 이렇게 있다면은 색상환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노랑이 있고요. 그죠? 여기 빨강. 그 다음에 여기가 청록이고 초록이고 연두가 있습니다. 같은 연두의 색이지만 빛을 받게 되면 노랑에 가까워 보이고 빛을 덜 받는 부분은 청록색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거는 빛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동일한 색상이더라도 빛을 받는 부분은 노랑, 그늘진 부분은 청자색으로 청색이나 자색의 방향으로 색상이 달라집니다. 즉, 자연에서 빛의 강도에 따라서 색상이 변화를 보이는 것처럼 이 원리를 배색에 적용하면은 조화롭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연에서 만들어내는 색처럼 그런 자연의 효과를 활용하면은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루든의 색채 조화로는 내추럴 하모니라고 얘기하고요. 이 루드의 색채 조화로는 아까 얘기했던 저드의 색채 조화론의 4가지 원칙 중에서 친숙성의 원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루드의 색채 조화로는 베졸트 브리게 현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색채 지각과 관련된 이론이 영향을 미친 건데요. 요거 색채 지각 이론을 공부할 때 베졸트 브리케 현상이 나오니까 자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빛의 강도가 달라지면 색상이 다르게 보인다. 빛의 강도가 달라지면 색상이 다르게 보인다. 요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색채 조화론인데요. 문과 스펜서의 색채 조화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색채 체계에서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건데 요거는 컬러리스트 산업 기사에서는 간단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문과 스펜서는 MIT 공대의 교수님과 조교입니다. 1944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자, MIT 공대 그러니까 쎄한 느낌 오죠? 얘네들은 공학자입니다. 공학 중에서도 이제 물리학 중에서 광학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데요. 모든 공학자잖아. 감성적으로 색을 접근하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즉 조화를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내요. 그 조화라고 하는 것 결국은 아름다움을 찾는 것인데요. 이 아름다움을 판단할 수 있는 걸 계산에 의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의 정도를 미도라고 해서 그 미도가 0.5보다 컸을 때 좋은 배색이다.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미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오메가 공간이라고 하는 색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지각적 등간격이 되도록 뭐 어떤 체계를 나눕니다. 오메가 공간이라고 하는 말만 딱 나오면 아 얘는 문과 스펜서의 색채 조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오메가 공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색의 삼속성을 입체로 나타낸 공간입니다. 우리 오스트발트 색 공간은 원추형이라고 복원추형이라고 얘기했고 NCS도 복원추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CCS는 일그러진 럭비공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고 먼셀은 칼라추리의 형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과 스펜서는 그 색 공간을 이런 원기둥의 형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원주 상에는 색상이 있고 마찬가지로 중심에는 명도가 있고 이 명도에서 바깥의 원주로 나오는 것은 채도의 단계다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그 명도와 채도의 단계에 따라서 쾌와 불쾌의 범위를 나누어 놨는데요. 자, 색상에 있어서 자 동등한 색깔, 똑같은 색깔은 한 가지 색이잖아. 조화로워요. 그런데 인접한 색깔은 애매모호해서 부조화를 이룬대요. 분명히 봐도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색기미가 느껴지면 유사사 조화 영역이고요. 거의 반대와 가까이 되는 것은 대비조화인데 이 중차라고 해서 차이가 어정쩡해. 유사하지도 않으면서 완전히 대비도 이루는 게 아니야. 그것을 부조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조화 영역, 부조화 영역에 따라서 미도를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상수를 제시를 하고요. 명도나 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요. 분모에는 복잡성의 요소, 분자에는 질서의 요소를 두고 이 미도의 값이 0.5보다 커야지 좋은 배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할 게 뭐냐? 뭐 이런 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뭐 조화 영역이 대충 이 정도 있다는 거는 기억하면 되는데, 자, 한번 봐봐. 이 값이 커질수록 좋은 배색이라잖아. 그렇다면 분모가 커지는 게 요 값이 커지겠어? 분자가 커지는 게 요 미도의 값이 커지겠어? 요 분자의 값이 커질수록 아름다움의 정도는 커지잖아. 자, 얘들아 봐봐. 2분의 3이 큰 수겠어? 2분의 6이 큰 수겠어? 당연히 2분의 6이 큰 수지. 얘는 1.5고 얘는 3이잖아. 그러니까 이 문과 스펜서의 색채 조화는 결국은 뭐다? 복잡성의 요소가 적고 질서의 요소가 높을 때 조화를 이룬다는 거야. 결국 동일 색상은 조화를 이뤄. 그리고 색상과 채도가 여러 가지 많은 것 말고 색상과 채도, 명도차가 많은 것보다 색상이나 채도를 일정하게 하고 명도만 변화시켜라. 혹은 뭐 동일한 것에서 다른 거 하나만 차이를 둬라. 그렇게 할 때 질서가 많을 때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정량적인 색채 조화이고 미도로 나타냈는데 0.5 이상일 때 좋은 배색이 되기 때문에 질서의 요소가 클수록 복잡성의 요소가 적을수록 좋은 조화를 이룬다.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배색 기법, 그건 색채 조화론이고, 그죠? 배색 기법은 이러한 색채 조화론을 응용했거나 혹은 거기에 정확하게 맞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관용적으로 많이 사용해온 배색 기법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해서 많이 사용해온 배색 기법인데, 자, 요건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톤온톤 배색, 톤인톤 배색, 톤인톤 배색 중에서도 토널 배색, 가마위에, 포가마위에 배색이 있고 도미넌트, 액센트, 세퍼레이션, 그라데이션, 리피티션 있습니다. 요거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어봅니다. 먼새 색책에 딱 나오면 색채 조화는 N5만 기억하라 그랬죠. 균형 잡혀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밸런스 N5 됩니다. 자, 먼새 색입체 수평으로 잘랐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보이느냐? 이건 여기 나올 문제는 아닌데, 그죠? 유채색 축을 중심으로 한 그레이스케일 아니죠? 그러면은 이거는 유채색의 그레이스케일이 보이는 거는 세로로 잘라야 돼. 자, 동일한 명도의 색상환, 그렇죠. 요렇게 칼라 추리가 있을 때 가로로 자르면 요 가로에 해당되는 N2가 됐던 N3이 됐던 N7이 됐던 동일한 명도에서 색상환 나옵니다. 자, 나머지 패스할게요. 자, 먼셀의 색채 조화론에 대해서 틀린 것. 자, 그러면 맞는 것 N5 나오는 거 일단 보자, 그지? 회전온색을 사용하여 결과가 N5인 것. 맞아요. 인접색 명도에 대해 정연한 단계를 나타내며 N5에서 연속을 찾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엔 N5가 없네. 자, 읽어봅시다. 명도는 같으나 채도가 다른 반대색 길이는 약한 채도에 작은 면적을 두고 강한 채도에 큰 면적을 둔다. 아니라 그랬죠. 아까 면적은 명도와 채도의 곱에 반비례하게 쓰라고 얘기를 했잖아. 즉 명도와 채도가 높으면은 면적을 작게 하고 명도와 채도가 낮으면은 면적을 크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명도는 같으니까 일단 고민하지 말고 채도가 약한 채도, 다시 말해서 낮은 채도는 큰 면적을 쓰고 강한 채도는 높은 채도는 작은 면적을 써야 되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명도와 채도가 모두 바른 반대색은 그레이스케일에 준하여 정연한 간격으로 해라. 회색에 맞춰가지고 N5가 되도록 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틀린 거 3번.
먼셀의 색채 조화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오스트발트 색채계에서는 이거 지난번에 풀었는데 등흑 계열, 등백 계열, 등순 계열, 등혼 계열 없다 그랬습니다. 등비 계열 없다 그랬어요. 자, 색채 조화 봅시다. 색채 조화도 그러면은 등백 조화 있고 등순 조화 있고 등흑 조화, 등가 색환, 등가치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런데 요 문제는 뭐예요? 색삼각형 내에서 동일한 양의 백색을 가지는 경우 동일한 양 등백 계열에서 일정한 간격 그러면 등백 조화잖아. 그럼 색삼각형에서 등백 계열은 어디예요? 여기 화이트, 블랙, 순색이면 등백 계열은 블랙과 순색을 연결한 것이 등백 계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림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파버비렌의 색삼각형, 이거는 오스트발트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1, 2, 3, 4, 5, 6, 7 이거 한번 색 이름 적어봅시다. 하양, 3번이 검정, 그리고 여기가 순색, 삼각형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면 하양과 검정을 연결한 거 회색, 그 다음에 하양과 순색을 연결하면 틴트, 명색조, 순색과 검정을 연결하면 쉐이드, 암색조, 그 다음에 회색과 순색을 연결하면 톤, 탁색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화이트 톤 쉐이드, 화이트 톤 쉐이드 146 오케이. 자, 여기에 들어갈 색 이름 여기 했네. 하양과 검정 사이는 회색, 그 다음에 하양과 순색 사이는 틴트, 자, 순색과 흑색 사이는 쉐이드, 회색과 순색 사이는 톤. 그러면은 1번이 틴트, 그 다음 2번은 톤. 그럼 답 나왔네. 1번.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과 스펜서 색채 조화 요거 세 개만 알면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조화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문과 스펜서의 색채 조화는 질서를 지키라고 그랬어. 질서. 공통되는 게 많아야 돼. 복잡성 적어야 돼. 질서는 높아야 돼. 그럼 여기에서 복잡성을 부여하는 게 뭔지를 살펴보면 되잖아. 그죠? 동일 아주 질서 있어. 유사 질서 있어. 다색이냐 대비냐. 대비는 딱 색성 안에서 반대잖아. 그런데 다색은 많잖아. 뭐가 더 복잡해? 다색 조화. 자, 문과 스펜서의 색채 조화론에 대해서 틀린 것. 균형 있게 선택된 무채색의 배색은 유채색의 배색 못지않게 아름다움이다. 그래, 무채색 좋아해요, 얘네들. 유채색은 명도뿐만 아니라 색상과 채도의 차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복잡해져. 그래서 무채색이 오히려 아름답다는 거야. 동일 색상의 조화는 매우 바람직하다. 아주 동일하잖아. 그치? 질서를 이루어요. 작은 면적의 강한 색과 큰 면적의 약한 색은 조화된다. 이거는 작은 면적의 강한 색과 큰 면적의 약한 색은 조화롭단데, 이거는 일단은 맞는 말이야. 말은 맞는데 우리 먼셀에서 얘기했잖아. 먼셀에서. 자, 그럼 나머지 문제도 읽어보자. 색상과 채도를 일정하게 하고 명도만을 변화시킨 단순한 배색은 여러 가지 색상을 사용한 복잡한 배색보다 더 미도가 높다 그랬잖아. 미도가 높아. 아름다워. 단순한 것이 아름다워. 그러니까 확실하게 틀린 것은 4번이야. 얘는 일단 먼셀의 얘기는 했지만은 문과 스펜서의 색채 조화론이 아니긴 하지만 확실하게 틀린 건 이거야. 그치? 4번. 그러면 문과 스펜서의 배색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있는가? 명도와 채도, 면적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게 있는가? 칼라리스트 산업기사 정도 범위에서는 없는데요. 실제로 몰라. 선생님 이거는 먼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애매한 문제들 있어요. 그럴 때 확실하게 문과 스펜서 묻는 것 중에서 확실하게 아닌 거 얘를 측정해야 돼요. 가끔 문제가 틀린 것들도 있어.
자, 요것도 봅시다. 문과 스펜서의 색채 조화론에 대해서 설명 중 틀린 것. 오메가 공간은 삼속성에 대해서 지각적으로 등 간격. 오케이, 오메가 공간 나왔잖아. 자, 대표적인 정양 조화잖아. 2번이 틀렸고, 복합성 요소, 질서 요소, 미도구하는 공식 계산했다. 배색의 심리적 효과는 균형점에 의해 결정된다. 사실 이 균형점이라고 하는 것도 밸런스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먼세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문과 스펜서도 결국은 색의 삼속성, 먼셀의 색상환 이런 것들을 응용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확실히 문과 스펜서에서 틀린 것을 답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자, 요하네스 이텐에서는 2배색, 3배색, 4배색, 5배색, 6배색까지 얘기했습니다. 8배색 아니에요. 자, 색의 삼속성에 근거해서 유사성과 대비성, 그리고 계속 대비와 동시 대비, 병치호납. 자, 얘는 무조건 쉐브럴, 가끔은 쉐브럴, 슈브럴 이렇게 나와도요. 다 그 사람인 줄 아세요. 자, 루드는 내추럴 하모니,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은 노랑에 가깝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청자색 쪽으로 가깝게 사용하는 것이 조화롭다. 저드는 네 가지 색채 조화 원리, 그죠? 뭐 질서의 원칙, 친숙성의 원칙, 유사성의 원칙, 그 다음에 명료성의 원칙입니다. 자, 쉐브렐에 해당되지 않은 것. 두 색이 부조할 때 그 사이에 이거 세퍼레이션 얘기하는 건데요. 오케이. 여러 가지 색들 가운데 한 가지 색이 주조를 이룰 때, 그렇지, 색이 여러 가지 느낌이 있지만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필터를 끼운 것처럼 주황 느낌이 난다. 아니면은 좀 다 같이 뿌연 느낌이 난다. 이럴 때 조화를 이룬다. 색을 회전 혼색시켜서 중성색이 되는 거, 이건 먼셀 이야기잖아. 그치? 같은 색상에서 명도의 차이를 크게 하면 명도 대비를 두면 배색한다. 요 얘기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3번 먼색. 자, 이제 배색 기법에 대한 겁니다. 배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목적과 기능에 맞는 배색 효과를 얻기 위해 복수의 색채를 기획하고, 복수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배색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색을 놔야 돼요. 한 개만 가져다 놓으면 우리 이거는 솔리드 단색 됩니다. 효과적인 배색을 위해서는 색채 이론의 기초에서 응용해야 한다. 오케이. 배색을 고려할 때 가능한 많은 색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소구력이 있다. 소구력, 이거는 어필을 얘기합니다. 호소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된다는 얘긴데, 아니 색이 많아지면은 복잡성의 요소가 커지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신없어해요. 복잡해지면은 조화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죠. 그죠? 누구? 문과 스펜서의 배색에서. 색채 조화에서 효과적인 배색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색채 심리를 고려해야 됩니다. 네,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3번 틀렸어요. 색채 배색에 대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거. 보색의 충돌이 강할 경우 색조를 낮추어 배색하면 좋아해요. 맞아요. 자, 빨강과 청록 보색이 강하지만 핑크와 민트 이렇게 하면 또 차분해지잖아. 노란과 검정은 강한 대비 효과를 준다. 맞습니다. 자, 주조색과 보조색은 면적비를 고려해야 돼요. 주조색 70% 정도, 보조색 30% 혹은 20%, 강조색 50% 이런 식으로 쓰라고 그랬죠. 강조색은 작은 비율을 써야 돼. 5% 정도만 쓰라고 했죠. 자, 분리 효과에 의한 분리 세퍼레이션 배색입니다. 분리색은 주로 하얀과 검정의 무채색. 자, 단조로와 거기에서 색을 넣었을 때 배색 효과 강조 배색. 단조로울 때 적은 색에 강한 색을 사용하는 것에서 그 색이 돋보이게 하는 거 강조 배색. 잘 어울리지 않는 색 사이에 적은 양의 무채색을 넣어서 이 2가지 색깔이 조화로워 보이게 하는 것 분리 세퍼레이션, 분리 배색입니다. 자, 동일 색상, 같은 색상을 사용하면은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정감 있고 통일감이 높다는 거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쵸? 저기 연한, 그러니까 핑크색, 빨강색, 와인색 이렇게 해주면 통일감 있잖아. 자, 동일한 톤의 배색은 어떤 효과를 낼까요? 자, 이거는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문제 잘못 낸 것 같아요.
동일한 색조는 색조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비비드한 동일한 색조는 동적이고 화려하고 자극적이지. 그런데 흰 색조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그 탁색 저기 암색조 그리고 탁색조는 차분하겠지. 통일감을 주고. 그죠? 그래서 얘는 동일한 톤의 색채는 그 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에서 본다면은 일반적으로 같은 색조는 같은 비슷한 명도와 채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의도는 1번 통일감을 준다. 이거를 찾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됐어. 선명한 색조나 기본 색조는 동일한 톤을 사용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색마다의 채도나 명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적이고 화려해. 그죠? 이런 문제 앞으로 내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톤온톤. 자, 톤온톤은 동일 유사 색상의, 그죠? 알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상의 명도 차를 둬야 됩니다. 따라서 명도의 그라데이션처럼 보일 것 같고 색상이 동일 유사하기 때문에 색상 도미넌트와 유사한 배색을 이룬다. 요거까지 연결해서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밝은 베이지 블라우스와 어두운 브라운 이거 모두 다 주황색에서 시작이 됐는데 밝은 베이지는 고명도, 어두운 브라운은 저명도. 자, 유사하거나 동일한 색에서 명도 차이가 있다. 톤온톤 배색. 자, 그럼 얘들아 톤, 인톤 배색은 뭐야? 톤, 인톤은 색조가 먼저 정해져야 돼. 색조가 동일하고 유사한 것 가운데에서 색상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흰 색조와 연한 색조를 사용해서 아주 이렇게 페일한 색깔들, 그죠? 아기 색깔 같은 거, 하늘색, 민트, 버블 핑크 이런 거 사용하면 예쁘잖아, 그치? 그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탁색조를 사용해서 탁색조에 노랑, 연두 뭐 이런 거 쓰면은 가을에 낙엽 같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톤인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톤인톤 중에서도 방금 얘기했었던 가을의 낙엽 색깔, 탁한 색조, 덜 톤을 중심으로 톤인톤을 썼다 이러면 이것을 톤얼 배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톤인톤 중에서도 색상까지도 유사하게 해버리는 거죠. 색조와 색상이 모두 유사해서 얼핏 보면은 한 가지 색인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카마이웨 혹은 포카마이웨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연속 배색은 그라데이션 시키는 거야. 그라데이션 시키려면 순차적으로 쫙 가야 되겠지. 뭐가? 색상이 무지개색처럼 빨주노 초파남보 되거나 아니면은 밝기가 화이트에서부터 블랙까지 샥 명도가 그라데이션 되거나 아니면은 색조가 흰색조, 그 다음에 뭐 흐린 색조, 진한 색조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되거나 보색은 색상이 서로 반대가 딱 돼야 되는데 이게 그라데이션 될 수가 있나요? 아니죠. 보색입니다. 연속 배색 그라데이션이에요. 애매한 색과 색 사이에 뚜렷한 한 가지 색을 삽입한다. 애매한 색 사이에 보통 이 뚜렷한 한 가지 색은 무채색 얘기하는 겁니다. 무채색. 이거는 분리배색. 자, 색상이나 명도체도 단계적으로 그라데이션 진다. 2번 맞겠네. 두 색 이상을 되풀이하고 반복한다. 이거는 반복 배색인데요. 영어로는 리피티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단조로운 배색에 대조색을 넣어서 전체의 상태를 돋보이게 한다. 그 강조된 색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강조 배색, 액센트라고 얘기하죠. 연속 배색에 대해 설명으로 틀린 거 그라데이션 자주 나오네요. 자, 조화를 기본으로 하여 리듬감이나 율동감을 준다. 질서정연한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배색한다. 체크, 타일, 바둑판. 요거는 반복이네요. 그죠? 반복. 왜? 요거 보면 체스판에 이렇게 생겼나?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얘는 여기서 말했던 여기 반복 배색을 이야기합니다. 색상, 면도, 채도도 단계적으로 그라데이션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과목
5과목 5번째 색채 체계 2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이론과 2020년, 2019년에 해당되는 부분의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봤던 것 요것만 다 기억하고 있어도 60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색채 체계 과목에서 꽈락 나오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번에는 제일 어려운 색채 관리 파트 선생님이 영상 찍어 줄게요.